하늘의 신으로 만들어주고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남편으로 내세워 자식들을 낳았지만 그 자식들이 징그럽다고 다시 깊은 땅속, 즉 자신의 뱃속으로 잡아넣어 가두어버린 우라노스.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의 역사 일부에 이어 계속됩니다. 분노에 찬 가이아의 무시무시한 우라노스를 향한 복수의 계획. 아담한트라는 불멸의 금속으로 낫을 만들어 날마다 내려오는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버릴 계획을 꾸밉니다. 그리고 자신의 뱃속에 갇혀있는 자식들에게 제안합니다. 얘들아, 내 뱃속에 갇혀있어서 나는 무척 아프고 너희는 얼마나 답답하냐? 이게 사는 것이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너희들 중에 누가 용감히 나선다면 내가 그에게 힘을 실어줄 테니 내가 만든 이 낫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든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주지 않겠냐? 가이아의 말을 들은 자식들은 인정은 했으나 우라노스에 대한 공포에 질려 누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모두 몸을 사립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탄족의 막내인 크로노스가 나섭니다. 가이아는 너무 기뻤습니다. 막내가 나를 살리는구나. 그리고는 가이아가 작전 지시를 합니다. 우라노스는 하늘에 있다가 밤마다 나에게 내려온다. 그때 잘 숨어 있다가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한 방에 우라노스 성기를 잘라버려라 라고 주문합니다. 크로노스는 어머니가 시킨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자 우라노스가 가이아와 사랑을 나누고자 내려오자마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라노스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크로노스의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이아가 만들어준 낫으로 아버지 우라노스를 한 방에 거스해버립니다. 아들 크로노스에게 거세를 당한 우라노스. 거세를 당하자 힘을 잃고 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은 바로 지하 타르타로스였습니다. 자식들의 반란으로 거세를 당하고 권력을 빼앗겨 유폐된 우라노스는 너무나도 크로노스와 자식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가 나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듯이 너가 낳은 자식이 똑같이 너를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할 것이다. 감히 나에게 손을 뻗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들 이름은 티탄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크로노스는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거세하는 반란으로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거세를 당한 우라노스는 멀리 도망가 타르타로스에 유폐되었지만 그에게서 떨어진 남근에서 피와 정액이 쏟아져서 땅인 가이아에게 닿습니다. 또 신들이 탄생합니다. 복수의 여신인 에리누스 세 자매들,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뱀 형상의 거신족 기가스들, 불의 나무 멜리아 요정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잘린 우라노스의 남근은 멀리 튀어서 키프로스 섬 근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 폰토스 신에게 닿자마자 갑자기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그것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태어납니다. 그 여신이 바로 아프로디테, 로마식 라틴어 베누스, 영어식으로는 비너스입니다. 무시무시한 싸움과 우라노스 고통 속에서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비너스 신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아프로디테의 미모에 반한 에로스가 여신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치맛자락을 붙잡고 졸졸 따라다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다고 해서 지금도 큐피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권력을 잡게 되는 크로노스, 티탄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의 약속은 거인적 티탄족과 외눈박이 거신 키클로페스 삼형제, 백손의 거인인 헤카톤 게이르 삼형제를 꺼내주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꺼내주지 않고 깊은 땅속, 즉 어머니 뱃속에 그대로 놓아둡니다.
자신의 뱃속 깊이 있는 자신들의 자식을 꺼내주기 위해서 우라노스를 커세하는 일을 벌였는데 권력을 잡은 크로노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이 됩니다. 이에 가이아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너도 너희 아비 우라노스처럼 똑같은 운명, 즉 너 자식에 의해서 당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크로노스는 누이 중에서 레아를 골라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 사이에 에로스가 작동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크로노스는 겁이 났습니다. 언제 자신이 낳은 자식이 또 칼끝을 자신에게 겨누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 못 이루면서 연구한 결론은 이들을 아예 싹부터 잘라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데스, 포세이돈,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제우스 순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 레아와의 사이에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입속으로 자식들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이는 우라노스 저주와 그의 어머니 가이아가 예언한 자식들에 의한 반란을 우려해서 미리 싹을 잘라버리려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자식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먹어버립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잡아먹는 크로노스. 레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 막내가 제우스입니다. 막내인 제우스까지 크로노스가 잡아먹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고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아들 제우스 대신 강보에 돌을 감싸서 크로노스에게 자식처럼 가져다 줍니다. 크로노스는 확인도 하지 않고 얼른 그 강보에 쌓인 아들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 6번째 아이인 제우스를 몰래 빼돌립니다. 그리고는 크로노스가 알지 못하도록 에게의 남쪽에 있는 크레타 섬으로 데리고 가서 한 동굴에 숨깁니다. 이렇게 빼돌려진 제우스는 아말테아라는 염소의 젖을 먹으면서 요정들 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한 제우스는 자신의 성장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